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다. 김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내려앉고 그녀 옆에 서 있던 의붓동생 이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언니, 무서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고장인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어둠 속에서 민지가 속삭인 한마디였다. 언니, 나 언니를 사랑해. 진심이야.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평범했던 자매 관계가 순식간에 금기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린 것이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민지는 23살, 대학생으로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5년 전부터 한 집에 살게 됐다. 지은의 어머니와 민지의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항상 동생으로만 봐왔다. 민지의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폭탄이었다. 뭐라고? 민지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엘리베이터 안은 완전한 고립 상태였다. 핸드폰 신호도 없고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언니, 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숨겨왔어. 처음엔 그냥 동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랑으로 변했어. 언니가 웃을 때, 언니가 피곤해서 집에 올 때 모든 게 다 소중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 자신도 최근 들어 민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걸 느꼈지만 그건 자매애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건 동성애.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30분이 지났다. 지은은 벽에 기대앉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민지야,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게다가 여자끼리. 그녀의 말에는 사회적 압력이 스며들어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는 더더욱.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업가로 가족의 이미지를 중요시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은은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숨기다 못해 터질 것 같았어. 특히 요즘 언니가 결혼 얘기 나오니까 민지의 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다. 최근 어머니가 지은에게 선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25살, 결혼 정년기라며. 지은은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 보니 그 이유가 민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워지고 공포가 점점 커졌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안위하려고, 하지만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지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너와 함께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일 거야. 이 지은의 말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했다. 그러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 아니야. 언니, 나랑 데이트 해볼래? 한 번만. 그 제안은 지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해 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지며 두 사람은 바깥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조용히 물었다. 언니, 오늘 일 잊을 수 있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정말 자매일까? 아니면 그 이상.
다음 날 아침, 가족 식탁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보며 말했다. 지은아, 어제 늦게 들어왔네.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엘리베이터 고장 얘기만 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지은의 시선이 민지에게 머물렀다. 민지의 눈빛이 간절했다. 지은은 회사로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일상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다. 동료들이 웃으며 결혼 얘기를 할 때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압박으로 다가왔다. 퇴근 후,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제 말 진심이었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해. 두 사람은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지은은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았다. 나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건 위험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랑 함께라면 위험해도 괜찮아.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 없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지은은 그 주말 친구를 만났다. 오랜 친구 수지는 지은의 고민을 듣고 충격받았다. 지은아, 그건 안 돼. 한국에서 그런 거 어떻게 살아? 수진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직장에서의 소문, 가족의 배신감.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가 또 선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 좋은 남자 소개할게. 28살, 안정된 직장에.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어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왜?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민지가 지은의 방으로 왔다. 언니, 나 포기 못해. 두 사람은 밤새 대화했다. 지은은 민지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민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고 지은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다고 했다. 언니가 내 유일한 안식처야. 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민지가 소중했다. 하지만 사랑인가? 그 경계가 모호했다. 점점 지은의 내면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글을 검색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은 불가능하고 차별이 만연했다.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이 감정을 인정하면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민지야, 너 대학 졸업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 말을 자주 했다. 지은과 민지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 시간들이 지은에게 위로가 됐다. 하지만 죄책감이 따라왔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지은은 자신을 탓했다. 어느 날 민지가 키스를 시도했다. 지은은 피했다. 민지야, 안 돼. 민지는 상처받은 눈으로 물러났다.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생겼다. 지은은 결정해야 했다. 이 감정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 지은의 일상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실수만 내. 지은은 변명만 했다. 집에 돌아오면 민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민지는 여전히 간절했지만 지은은 거리를 두려 애썼다. 언니,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수 없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민지야, 나 시간 필요해. 하지만 그 시간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밤마다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민지를 볼 때 느껴지는 설렘, 그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가족의 변형. 그녀는 심리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거예요. 억지로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은 지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그런 지향을 가진다는 건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민지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감정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민지야,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민지는 웃으며 넘겼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방을 몰래 청소하며 지은의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그 냄새, 그 흔적이 위로가 됐다. 어느 날 민지는 지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지은의 고민이 적혀 있었다. 민지를 사랑할까 봐 두려워 민지는 가슴이 뛰었다. 언니도 나를 하지만 그 아래 문장이 충격이었다. 이 감정을 버려야 해 가족을 위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따졌다. 언니, 왜 버리려고 해?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야, 그건 내 생각이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언니는 겁쟁이야. 민지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너희들 왜 그래? 지은과 민지는 황급히 변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의심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지은을 따로 불렀다. 지은아, 민지랑 무슨 일 있니? 요즘 둘이 이상해. 지은은 부정했다. 엄마, 그냥 싸움 좀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둘이 잘 지내야지. 가족인데 그 말은 지은에게 죄책감을 더했다. 가족. 그 단어가 무거웠다. 민지의 아버지도 눈치챘다.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민지야, 너 요즘 남자친구 없어? 소개해줄까? 민지는 웃으며 아빠, 아직 안 사귈래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민지가 나 때문에 고통받아. 지은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끝내자. 그녀는 선을 보기로 했다. 어머니가 소개한 남자, 박준호. 28살, 엔지니어. 데이트 날, 지은은 예쁘게 차려입었다. 준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대화가 잘 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데이트 어땠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좋았어. 또 만나볼까 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다. 언니를 포기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다음 주 지은과 준호의 데이트가 잦아졌다. 민지는 그걸 보며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 친구는 충격받았지만 지지해줬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은 민지에게 힘을 줬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나 다른 사람 만날게. 지은은 놀랐다. 뭐? 누구? 민지는 거짓말했다. 대학 선배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지은의 반응을 보려 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가 다른 사람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은은 준호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려 애썼다. 키스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건 아니야?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준호 씨 좋지? 결혼 준비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가 끼어들었다. 언니, 정말 좋아해. 지은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물었다. 민지야, 왜 그래? 민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빠, 언니는 나를 사랑해. 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너희들. 지은은 부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런 미친 소리. 당장 나가. 민지는 울며 방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쫓아갔다. 민지야, 왜 그랬어? 민지는 대답했다. 숨기다 못해. 언니도 나 사랑하잖아. 이지은은 안아줬다. 그 순간 가족의 균열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지은을 원망했다. 내가 왜? 민지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나도 몰랐어. 아버지는 민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 집에서 못 살아. 지은과 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 뭐라고 할까? 지은은 직장에서 소문이 날까 두려웠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지은 씨, 가족 문제 있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내면은 찢어졌다. 민지와 연락했다. 민지야, 어떻게 해? 민지는 말했다. 언니, 같이 도망칠까?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막아섰다. 지은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가족의 반대는 흔해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중요해요. 지은은 고민했다. 민지와의 사랑을 선택할까? 가족을 선택할까? 민지도 아버지와 싸웠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 정신 나갔어? 치료받아라. 민지는 반발했다. 아빠, 이건 병 아니야. 아버지는 민지의 핸드폰을 뺏고 감시했다. 민지는 몰래 지은에게 메시지 보냈다. 언니, 사랑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결정했다. 가족을 설득해보자. 가족의 분열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지은을 피했다. 식탁에서조차 대화를 피했다. 지은아,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직장에서 집중이 안 돼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경고했다. 지은 씨, 정신 차려. 지은은 사직을 고려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민지를 시골 친척 집으로 보냈다. 거기서 정신 차려. 민지는 울며 갔다. 지은과 연락은 몰래 했다. 언니, 견딜 수 없어. 지은은 말했다. 기다려.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말했다. 민지와 끊어. 안 그러면 나도 너 버릴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만나러 시골로 갔다. 몰래 만난 두 사람은 포옹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말했다. 언니, 같이 살자. 하지만 현실이 막아섰다. 돈, 직장, 사회. 지은은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민지와 나 사랑해요. 어머니는 슬퍼했다. 왜 하필? 여자야. 지은은 설명했다. 엄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차별, 자살, 이혼.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그는 소리쳤다. 지은은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민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떠났다. 그 후 민지가 도망쳤다. 지은에게 왔다. 언니, 이제 같이 살자.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엔 행복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돈이 부족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다. 민지는 대학을 포기했다. 언니와 함께라면 돼. 하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친구 수진이 말했다. 지은아, 그만둬.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화냈다. 정상이 뭐야? 수진은 떠났다. 지은은 고립됐다.
민지도 친구를 잃었다. 민지야, 너 미쳤어. 그런 말들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말했다. 민지야, 가족이 그리워. 민지는 상처받았다. 언니, 나만 있으면 안 돼. 싸움이 잦아졌다. 지은은 후회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돌아와. 민지 버려. 지은은 울었다. 엄마, 못해요. 어머니는 절교 선언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민지를 버렸다. 너는 내 딸 아니야. 민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지은은 간호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말했다. 언니, 후회 안 해. 하지만 지은은 후회했다. 가족을 잃은 대가. 두 사람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는 편의점에서. 피곤한 하루 끝에 서로를 안아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이상해. 지은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상담사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은 적이었다. 민지가 임신 얘기를 꺼냈다. 언니, 아이 가질까? 지은은 웃었다. 어떻게?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동성 커플의 현실. 어느 날 지은의 옛 동료가 찾아왔다. 지은 씨, 소문 났어. 회사에서. 지은은 해고됐다. 성소수자라서 회사는 부정했지만 이유였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야, 어떻게 살아? 민지는 말했다. 언니, 내가 벌게요. 하지만 민지도 직장을 잃었다. 차별이었다. 두 사람은 빈곤에 빠졌다. 지은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너희들 스스로 한 선택이야.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과 민지는 크게 싸웠다. 언니,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민지의 외침. 지은은 말했다. 아니,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했다.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찾으러 다녔다. 민지를 찾았을 때 민지는 울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빈곤과 고립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면접에서 가족 상황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불이익이었다. 민지는 온라인으로 일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언니, 오늘도 주문 없어. 민지의 한숨. 지은은 안아줬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어머니의 생일에 몰래 꽃을 보냈다. 하지만 반송됐다. 엄마, 지은은 울었다. 민지의 친구 하나가 도움을 제안했다. 민지야, LGBT 커뮤니티 가봐. 두 사람은 모임에 갔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았다. 너희처럼 가족 잃은 사람 많아. 그 말은 힘을 줬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회의 법적 보호가 없었다. 동성 파트너십조차 인정 안 됐다. 지은은 법 개정을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외침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민지도 함께했다. 언니, 이게 우리의 싸움.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 수진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직장 동료들에게. 지은은 더 이상 일자리를 못 찾았다. 민지야, 수진이가. 민지는 화냈다. 그런 친구였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신뢰의 배신. 민지도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다. 돌아와. 치료받아. 민지는 거절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민지의 계좌를 동결했다. 돈 없이 살아봐. 빈곤이 심해졌다.
지은은 절망 중에 옛 연인 준호를 만났다. 우연히 카페에서. 지은아, 잘 지내? 준호의 인사. 지은은 웃었다. 그럭저럭 대화 중 준호가 말했다. 소문 들었어. 힘들겠다.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위로했다. 도와줄게. 지은은 흔들렸다. 준호와 돌아갈까? 정상적인 삶. 하지만 민지를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준호 만났어. 민지는 질투했다. 언니, 아직 그 사람 좋아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다. 싸움이 폭발했다. 민지가 지은의 핸드폰을 봤다. 준호의 메시지. 지은아, 언제든 연락해. 민지는 소리쳤다. 언니, 배신자. 지은은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언니, 나 포기할 거지.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랬지? 민지를 찾으러 다녔다. 민지는 친구 집에 있었다. 언니, 돌아가. 민지의 차가움. 지은은 울며 사과했다. 민지야, 사랑해. 민지는 용서했다. 하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다. 지은은 병원에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민지 버리고 와. 그러면 용서할게. 지은은 갈등했다. 어머니의 건강 vs 사랑.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잠시 헤어질까? 민지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지은은 설명했다. 가족 때문에. 민지는 배신감 느꼈다. 언니, 그게 사랑이야. 민지는 떠났다. 진짜로. 지은은 홀로 남았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어머니는 말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준호와 다시 만났다. 데이트했다. 하지만 마음이 없었다. 준호 씨, 미안해. 지은은 헤어졌다. 그녀는 민지를 찾았다. 민지는 다른 도시로 갔다. 언니, 잊어. 메시지. 지은은 절망했다. 지은은 민지를 찾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직장, 어머니. 엄마, 미안해. 민지 없인 못 살아. 어머니는 울었다. 너 미쳤어. 지은은 떠났다. 민지를 찾았다. 부산에서. 민지는 카페에서 일했다. 언니, 왜 왔어? 민지의 차가운 말.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민지야, 잘못했어. 사랑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도 이 두 사람은 화해했다. 다시 함께 살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는 여전했다. 차별, 시선. 하지만 두 사람은 강해졌다. LGBT 단체에서 활동했다. 평등을 위해 시위, 캠페인. 친구를 사귀었다. 비슷한 커플들. 너희처럼 버틴 사람들 존경해. 그 말은 힘을 줬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이해 있는 회사. 민지는 대학 복학했다. 언니, 졸업할게.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해외 이민. 아니면 한국에서 싸움. 가족의 화해가 왔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지은아, 보고 싶어. 지은은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포옹. 민지의 아버지도 왔다. 민지야, 용서해. 민지는 안아줬다. 아빠, 사랑해. 가족이 재결합됐다. 천천히.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꿈꿨다. 하지만 법이 안 됐다. 언젠가 두 사람은 약속했다. 삶은 계속됐다. 행복과 고통의 균형.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정답인가?